장서방은 서울로 갔다. 태섭이나 큰아줌매나 응급결에 서울 출입을 허락했지만 사실은 정신없이 늘어놓은 장서방의 일장연설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무식한 자는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하늘 위에서 보는 듯 균형 잡힌 식견에 그저 입이 다물어지고 머릿속에서는 온통 어지럽다. 귓전에는 장서방이 남긴 송아지라는 단어와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있는 곳간도 내놓아야 한다는 말밖에 맴도는 게 없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태섭은 느낀다. 감히 머슴놈이 어느 면전이라고 주둥아리를 놀리는가 하고 생각하다가도 바로 변하는 시대 덕에 자신도 정승에 버금가는 참의원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그러자 구들장이 서늘해짐을 느끼고 상체를 일으켜 입맛만 다신다. 소양아! 하고 안방에서 마누라가 소양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태섭은 문을 열고 안방에다 대고 내 먼저 봅시다! 하고 문을 그대로 열어놓는다. 뒤뚱거리며 팔을 좌우로 휘저어대며 걷던 소양은 태섭과 눈이 마주치자 어느 날에는 살을 맞댄 적도 있건만 왠지 소름이 쭉 돋는다. 그냥 눈길을 피하고 안방에다 대고 예? 와 예? 라고 답하고는 옆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문을 열고 나온 큰아줌매는 머리를 매만지면서 입에 물고 있던 비녀 때문에 말이 굳게 나온다. 가서 정수 좀 어서 해라. 하고는 쪽을 찌르며 걷는 방으로 들어간다. 아침에도 종갓집 출입을 했건만 눈치를 보느라 입을 뗄 순간을 잡지 못하고 돌아간 광수애미를 소양이 부르려고 땀을 돌아간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앉는 마누라를 보며 태섭은 눈을 위아래로 굴린다. 오대 갈채비를 하신 거요? 옷차림을 보이? 하며 의아한 눈으로 묻는다. 아, 점촌 포목점에를 좀 갈까 해서요. 추워지기 전에 출산 준비를 할까 합니다. 태섭은 아까 전기를 걸어 나오던 소양의 모습이 떠오른다. 출산이 언젠지도 모르고 임신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 일에만 바빴던 태섭은 미안함에 아무 말 없이 눈만 껌벅이다가 얼른 다른 말로 시작한다. 장서방이 한 말이요. 하고 마누라의 눈치를 보자 마누라도 태섭의 눈을 응시한다. 헛기침으로 마누라의 눈길을 삭힌 다음 당신은 그 말을 어찌 생각하오? 하며 한 손으로 재떨이를 당기자 큰아줌매가 재떨이를 빼앗아 밀쳐내며 이따 제가 나가고 나면 태우시지요? 저도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이 맵답니다. 하고 정색을 하자 태섭은 머쓱해진다. 아이고 아프요. 언제부터? 한 집에 살아도 아픈지 굶는지도 모르는 남정네라 큰아줌매는 대답 없이 엉뚱한 말만 내놓는다. 장서방의 무슨 말을 묻는 겁니까? 담배 대신 입맛만 다신 태섭은 그거 안 있어. 송아지하고 또 소작권하고 또 안 있어. 그 겨울날 양식 문제 말이요. 마누라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머리를 올리더니 태섭을 똑바로 쳐다본다. 아낙네가 뭘 알겠소마는 저도 지난밤에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하늘이 저지른 일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또 없는 곡식을 무슨 수로 내놓으라 할 것입니까? 그리고 엄동에 먹을 것이 없는 굶는 동네 사람들을 눈뜨고 볼 것입니까? 영감이 이번에 선거에도 뜻이 있고 하니 이참에 장서방이 내놓은 방법대로 하는 것도 순리를 따르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집안이 한두해 소작 못 받는다고 기울 집안도 아니고 뭐 그리 못한다면 그건 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겠지요. 두어 달 있으면 자식이 태어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선을 베푸는 일이 꼭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뿐 아니라 집안과 당신의 앞날을 위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눈도 깜빡 않고 내놓는 말이 장서방의 말과 틀린 게 하나도 없다. 하긴 태섭도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편 그 많은 소작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이 내심 따가워서 끙끙대는 것이다.
담배 생각이 더 간절해지지만 참는 수밖에. 태섭은 입가를 손으로 쓱 훔쳐댄다. 그리고 이건 그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누라의 은근함에 태섭은 의아한 눈으로 마누라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장서방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국이 시끌거리는 마당이니 집안에 우환이 들지 않도록 장서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태섭의 속마음도 사실 그랬다. 무슨 머슴 사는 놈 입에서 계몽자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 줄줄 나오지를 않나. 시시때때로 서울 출입을 하지 않나. 그러면서도 태섭이 장서방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간첩 때려잡자는 정부의 정책이 방방곡곡에 너불대고 있다. 그리고 보니 장서방이 동네에 하나도 없는 라디오를 듣고 있겠다. 서울에서는 좌익이니 공산당이니 연일 시끄러운 판인데 만에 하나라도 집안에 그쪽으로 연결된 사람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대들보가 내려앉을 판이다. 알았소. 당신 말대로 하긴 하면서도 장서방에 대해서도 내 알아보리다. 단호히 대답하는 태섭을 보고 그나짐에는 한마디 더 보탠다. 이왕 그리 하신다면 늦출 것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소작하는 사람들 모두 불러서 영감 입으로 알아듣도록 말하시지요. 전에 없던 혜택을 베푸는 선심을 종가에서 모두 차지하고 싶다는 그나짐의 마음이다. 잠시 뜸을 들인 태섭도 장서방이 서울 가고 없는 것을 알고 마누라가 하는 치밀함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큰아지매를 따라붙은 광수애미는 기분이 좋다. 아니 좋은 척이라도 해서 분위기를 잡아야 할 판이다. 그동안 추수하면 준다고 여기저기서 빌리고 외상한 것들이 남아있건만 바람이 다 휩쓸고 간 뒤라 지저는 꿈에도 볼 수 없는 처지다. 어쩔 수 없이 큰 집에 손을 벌려보아야 하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극하고 보이 울매 안 남아심도 벌써 10월 아닙니까? 큰아지매는 사뿐사뿐 조용히 걷는데 광수애미는 씩씩거리며 뒤뚱거리며 큰아지매의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허둥거린다. 아들이라 했지에? 헐떡대면서도 입을 연신 놀려대며 큰아지매의 말대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큰아지매는 여전히 앞만 보고 걷는다. 걔도 나봐야 알지에 누가 합니까? 이미 나온 말이라 주워 담을 수도 없는지라 후회도 늦다. 얼버무려 보려고 얼른 다른 말로 바꾸려 하지만 가빠오는 숨 때문에 입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걔도 그 보살님이 안 계십니까? 맞을깁니다. 포목점까지 한참을 걸어오면서도 큰아지매는 아무 말도 없었다. 점포 주인은 큰아지매는 모르지만 광수애미를 아는 듯 했다. 광수애미가 귓속말로 잠깐 얘기를 해주자 주인은 큰아지매를 직사 대접하며 호들갑을 떤다. 광목 좋은 걸로 두 필 주시고 포대기 할 것은 뭐가 좋을지 또 베네저고리하고 누비이불 다 뭘로 하면 좋을지 하며 이리저리 둘러보는 큰아지매를 향해 주인은 광목은 기저귀 하실 기지에 넉넉하게 드리지 하고 아무캐도 귀한 집 도령인데 비단으로 해야지 뭐 딴 거 있습니까? 하며 입에 한방 미소를 띠자 광수애미가 핀잔을 준다. 아지매 덤태기 씌울락 하지 마이소. 우리가 또 안 올 사람도 아닙니다. 주인은 손사래를 쳐대며 아이고 지가 이 바닥에서 포목점으로만 20년이 넘으심도 걱정 마이소. 잘 해드리지 하고 너스레를 떤다. 아무래도 애기 옷이라 속에 입히는 것이 오리 고운 면이 나을 것인데 광목 말고 오리 촘촘한 면직이 있으면 큰아지매의 말에 하모예 이십니다. 좋은 거 이십니다. 새로 나온 긴데 부드럽고 막 폭신합니다. 한보따리 머리에 이고 큰아지매의 뒤를 따라오던 광수애미는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기다리다가 함창을 지날 때쯤 입을 뗀다.
행님네 부르는 소리에도 여전히 앞길만 걸어가는 큰아줌매를 보며 광수애미는 역정스런 목소리로 또 부른다. 행님네! 말을 해. 자꾸 부르지 말고. 태풍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이리도 어려울 줄이야. 광수애미는 그저 달랑 그 말만 내뱉는다. 큰아줌매는 물론 그 말만 들어도 안다. 그래도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고 묻는다. 둘에 먹는 것만 따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씩씩거려대며 건너라 말이 힘들지만 어떻게든 돈을 좀 빌려야 할 판이다. 자네 딴 살림 나면 잘 산다고 하지 않았나? 빈정거리듯 들리는 말에 광수애미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태풍 때문이라 안 갑니까? 정가야 폐농을 10년을 한들 무슨 걱정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걱정이지. 내리까 눈이 못마땅해서인지 아니면 길을 보느라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광수애미의 말에 심통이 묻어난다. 요즘도 웃동네 바느질하는 사람 여전한가? 큰아줌의 특유의 엉뚱한 말 화법이다. 지도 모릅니다. 들에서 보기는 했지만 지을 옷이 있어야 알지. 이따가 한번 오라고 하게나. 그리고 자네 얼마나 필요한데? 귀가 번쩍 뜨이는 광수애미다. 겨울나고 내년 추수거정 하며 머릿속으로 액수를 얼마나 할까 계산 중인데 큰아줌의 말이 가로막는다. 겨울 날 것 말고 추수까지 말고 지금 꼭 필요한 것만 말해. 잘라대는 말에 광수애미의 입이 얼어붙는다. 먹을 것이야 같이 먹으면 되고 또 내년 추수까지도 같이 이럭저럭 살면 되지. 살림 났다고 영 딴살림인 줄 아나? 딴살림을 살고 싶은 광수애미는 큰아줌의 말에 그만 꼼짝없이 붙들린다.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은 장서방은 어젯밤에 친구들과 어울려 마신 술이 덜 깨서 아직도 몽롱하게 취한 채로 주고받은 말을 머릿속에 되새겨 본다. 특히나 감찰실장 송철이가 한 말 때문이다. 기차가 굴을 지날 때마다 매연히 코를 맵게 하지만 실린 몸을 어찌하랴. 다행히 흰옷을 입지 않아서 삼천포까지 간다 해도 못 볼 꼴은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이다. 그동안 소양이 소식도 전해줄 겸 또 삼천포 소식도 소양에게 전해줄 겸 소양에게는 간단 말도 없이 장서방은 혼자 삼천포로 간다. 친구들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시국이 알 수 없게 돼 간다네. 들리는 소리로 내년 참의원 선거도 없애버리고 이 박사가 민의원을 다 장악하면 그때부터 장기 집권을 계획한다는 것이지. 좌다 우다 서로 대갈통 터지게 싸움질하는 사이에 덕보는 놈은 다 따로 있지 뭐. 그래도 민심은 이길 수 없다. 우리라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육살할 놈들을 골라내야지. 그들의 말에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는다. 이제는 모두 이빨 빠진 호랑이 격이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단 말인가. 장서방은 차창에 지나가는 늦가을의 정치가 서글프다. 밀양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 삼천포행 기차를 타고 삼천포에 내린 것은 어둑어둑해지기 전이었다. 허기도 질 뿐더러 몸이 파김치같이 피곤하다. 배만 고프지 않아도 그냥 몸을 눕힐 여관으로 먼저 갈 것이지만 먹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만큼 허기가 진 장서방은 전에 먹었던 국밥이 간절해서 곧장 대포집으로 직행한다. 가본 길이고 눈에 익은 집과 건물들이다. 저쪽이 소양의 엄마가 하고 있는 건어물 가게이고 하며 눈길을 주는데 희미한 불빛이 점포 밖으로 새나오는 것을 보고도 배가 먼저 고파 대포집 문부터 열고 들어선다. 주인 계십니까? 하고 안을 휘둘러 보는데 방 안에 있던 아지매가 문을 열고 몸을 빼내 내다본다. 하지만 금방 알아보지 못하고 물끄러미 보다가 그제야 알아차린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겨?
그 경상도 그 소양이 아저씨 아닌겨? 아이고. 하고 허둥지둥 신을 보지도 않고 신으려 하자 잘 신겨지지가 않는다. 예, 잘 계셨습니까? 아, 하도 배가 고파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러 왔습니다만 하며 둘러보니 벌써 문을 닫은 눈치다. 무슨 날이라 일지근히 닫아심도. 걔도 앉아있어. 우선 웃자고 소양이네부터 소식부터 전해야 안 됩니까? 소양이네한테 갔다 올까 예? 소양이는 어째 지냅니까? 와르르 쏟아붓는 말에 장서방은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는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습니다. 우선 하실 수 있다면 국밥부터 한 그릇 주시지요. 천리길 오느라 뱃속이 아우성입니다. 장서방이 앉은 탁자 위에 팔을 걸친 대포아줌매는 금방 불맛이 품어 됩니다. 낮에 다 끼리 나왔으이 아직 식도 안 하십니다. 좀에만 기다리소. 탁주 한 사발 먼저 드릴까 예? 전기로 가다 말고 장서방을 돌아보고 탁주를 권한다. 야,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큰 대접으로 주시지요. 매캐한 나무 타는 연기가 새 나오는 듯 하더니 한참 후에 대포아지매가 김치 사발과 탁주 한 주전자를 들고 나와 탁자에 올린다. 들고 계시소? 지 금방 올깁니다. 암만 캐도 그렇지 소양이네한테 말해야 안 됩니까? 하고는 곧장 문을 열고 사라진다. 빈속에 술이 동하자 속이 찌르르하게 전율을 전한다. 그래도 밑바닥에 깔렸던 맥이 조금은 살아나는 듯하여 한 잔 더 들이마신다. 아이고, 오시십니까? 문이 열리기도 전에 말부터 들리더니 대포아지매보다 앞서서 소양의 엄마가 들어서며 두 손을 앞치마에 포개고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를 한다. 장서방도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여 맞절을 한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보래. 불을 지펴놓고. 장서방과 소양애미의 재회를 누구보다도 기쁘게 쳐다보던 대포아지매는 가마솥에 불을 넣어두었던 것을 기억하고는 화들짝 전기로 들어간다. 우리 소양이 어떻습니까? 소양의 소식을 묻는 소양애미의 얼굴이 장서방을 똑바로 쳐다본다. 소양의 소식에는 내외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것이랬다. 간절하다는 것이다. 장서방도 무엇보다도 소양의 소식이 제일 궁금할 것을 알기에 시원하게 쏟아낸다. 몸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지냅니다. 몸이 무거워진 것은 산딸이 다가와서 그렇지만 집안 사람들이 잘 돌봐주고 소양이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듣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말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소양애미는 지척에서 조속으로 같이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소식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그래 예? 다행이네 예. 근데 산딸이 언제라 갑디꼬? 어느새 둘이 탁자를 마주하고 앉아서 소양애미는 장서방의 얼굴에 코가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하고 물으며 장서방은 어색함을 녹이느라 다시 남은 술을 한 잔 더 따른다. 저도 확실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눈치로 보아 동지딸 아니면 섣딸이지 싶습니다. 사실이 그랬다. 소양도 스스로 부끄러워서 입에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장서방도 누구에게 물어본 적은 없다. 그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짐작할 뿐. 예, 카모 많이 힘들 때네 예. 하다가 비로소 시바지를 보낸 딸에 대해 능청스럽게 말을 나누는 창피함이 소양애미에게 스며드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고개를 숙인다. 국이 잘 말아졌심더. 드시소 시장하실 낀데. 대포아지매가 김치그릇과 옹기국밥을 들고 탁자로 와서 내놓고 둘을 번갈아 보며 웃는다. 그래 소양이는 어떠십니까? 이미 소양애미와 말을 나누었지만 듣지 못한 대포아지매에게도 그것이 제일 궁금한 소식이다. 하지만 두 번 말 시키는 것이 미안스러운 소양애미가 대포아지매 옷소매를 붙잡고 작은 소리로 얼른 말한다.
잘 있답니다.